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11번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증거동의에 대한 거예요. 증거동의부터 이번 시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거동의에 대해서 이거는 이 공통문제로 나온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고르라 그랬습니다. 먼저 1번 보시죠.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증거동의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묵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증거동의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얘기예요.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묵시적 의사에 반해서도 증거동의할 수 있으니까 이건 맞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증거동의가 여러분 당해 신급에만 미침으로 이게 틀려요. 이거는 1심에서 증거동의한 거는 확정적으로 여러 개 발생되기 때문에 2심에서도 증거동의 여러 개 그대로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판 절차가 갱신된 경우에도 증거동의 여러 개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신급을 달리하더라도 효력이 상실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왜 그래요? 1심에서 증거동의한 거는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2심에서 부인을 한다 그래도 어때요? 증거동의한 거 그대로 증거는 유지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려요. 효력이 상실된다. 틀렸어요. 정답은 2번이죠. 옳지 않은 거. 그 다음 3번 서류의 기재 내용이 가분적이라면 일부 동의가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에 대한 증거동의도 가능하다. 맞습니다. 4번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무단퇴정해서 수소부분이 피고인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고인 변호인이 무단퇴정하죠. 그러면 피고인 출석 없이 변호인 출석 없이 증거조사할 수 있어요. 그때는 피고인의 지인이와 상관없이 증거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거죠. 자, 증거로 함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이런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피고인과 변호인이 무단퇴정했을 때 판례는 이렇게 해요. 피고인은 방어권을 남용했다는 거예요. 피고인은 방어권을 남용했다는 거예요.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긴 한데 당신은 방어권을 보장해 주려고 그랬는데 방어권을 남용했잖냐 이거죠. 왜? 퇴정을 하고 싶으면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의해서만 퇴정할 수 있죠. 재판장이 퇴정 명령을 하지도 않았는데 무단으로 퇴정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피고인이 갖고 있는 방어권을 남용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변호인은 뭐로 보느냐? 변호인은요. 이 사람은 변호권 포기라고 보는 거예요. 판례가. 당신은 피고인을 변호할 권리를 주었지만 그 변호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거기서는 피고인의 증거 동의가 간주된다는 거예요.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간주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는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은 공동피고인에 대한 거거든요. 이거는 1번 보세요. 공범인 이거 옳지 않은 거 고르라 그랬어요. 공동피고인에 대한 거.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어때요? 이거는 공범이면서 공동피고인은 이런 같이 동일한 절차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당해 소송 절차에서 피고인 지위에 있어요. 서로 간에. 그렇기 때문에 소송 절차가 분리되지 않고 그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 상태에 있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죠.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 증인 적격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본 강의 시간에 어떻게 가르쳤어요? 여러분들한테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증인 적격이 없다. 그런데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 증인 적격이 있다. 그리고 공동피고인 아닌 공범은 증인 적격이 있다. 공범도 아니고 공동피고인도 아니면 증인 적격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범인 공동피고인만 증인 적격이 없고 나머지는 다 증인 적격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정확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네. 그 다음에 2번 대양범인 공동피고인이에요. 대양범이라는 거죠. 뇌물수수, 뇌물 공여 이렇게 양쪽 방향에서 뇌물을 주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뇌물을 받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대양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 절차의 분리로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송 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는 뭐가 돼요? 공동피고인이 아닌 게 된다고요. 그러면 잘 보세요. 공동피고인 아닌 공동피고인 아닌 게 되는데 대양범은 공범이란 말이에요. 필요적 공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증인 적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될 수 없다가 틀렸죠, 이거. 될 수 있는 거예요, 증인이.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공동피고인 아닌 공범이 돼요. 대양범은 공범이에요. 서로 필요적 공범으로 형법상. 그러면 공동피고인이 아닌 공범이 되잖아요. 는 증인 적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틀린 거 정답이 되는 겁니다. 3번 보세요.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는 변론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정인이 될 수가 있죠.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맞죠. 4번 보세요. 310조의 자백보강법칙이죠.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의 진술이 포함되어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공범자의 자백이 자백보강법칙은 공범자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익한 유일한 증거일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일 때는 보강 증거 없이는 피고인의 자백만 가지고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자백보강법칙이에요. 여기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 요거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뭐예요? 공범자의 자백, 요거는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공범자의 자백은.